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독립을 외치다 이재국입니다. 여러분, 영화 동주를 아시나요?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인 윤동주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그의 고뇌와 아픔을 섬세하게 풀어내 큰 찬사를 받았죠. 그런데 영화에서 윤동주만큼이나 빛났던 또 다른 주연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독립을 꿈꾼 청춘 문학도 송몽규 지사인데요. 오늘은 문학을 사랑했던 청춘의 치열한 젊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16년 어느 날, 한 여인이 하늘에서 쏟아진 큰 별들을 자신의 품에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9월 28일, 북간도 명동학교의 조선어 교사였던 송창희의 장남 몽규가 태어납니다. 몽규는 그의 태명 꿈별을 한자로 풀어 쓴 이름이죠. 윤동주 시인의 고종사촌이었던 송몽규는 윤동주 못지않게 문학에 깊은 애정을 갖고 성장했습니다. 송 지사는 윤동주와 함께 명동소학교와 은진중학교에 입학했는데요. 명동소학교는 독립운동가들이 지은 학교였고 은진중학교는 캐나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리나 일본 경찰들도 함부로 학교에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그 덕에 학생들은 학교 행사와 학급 회의 때 마음껏 애국가를 부르면서 애국심을 높일 수 있었죠. 하지만 일본이 제국 신민 양성을 위해 실업교육과 일본어 사용을 강제로 시행하면서 주체적인 민족의식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깨어있는 지식인이 되고자 열망했던 송몽규 지사는 이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1935년 독립운동을 위해 돌연 중학교를 자퇴한 것을 시작으로 말이죠. 윤동주는 문학에 특별한 재주가 있었고 송몽규는 연설을 잘했으며 정치적 리더십이 두드러져 장래 희망을 일찌감치 독립군으로 정해놓고 있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곧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 남경으로 가서 학생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학생훈련소는 김구 선생이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에 입학시킬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광복군의 기간 장교를 양성하는 중앙군관학교의 한인반이 일제의 정보망에 걸려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송 지사는 산동성 진안시로 넘어가 독립운동가 이웅휘하에서 활동했지만 1936년 4월 일본 영사관 경찰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정말 순탄치 않죠. 결국 17세에 일본 제국경찰의 집중 감시 대상인 요시찰인이 되어버린 송몽규 지사. 과연 그는 여기서 이대로 무너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인이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한 그는 총과 칼을 뒤로하고 우리 문학에서 항쟁의 수단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19세에 신춘문예에 당선될 정도로 뛰어난 문학도였던 그는 1938년 연희전문학교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이곳에서 윤동주, 강처중, 백인준 등과 함께 독립의식을 고취할 민족 문학을 연구한 것이죠. 송 지사는 문과의 자치조직인 문우회의 기관지, 문우의 문해부장으로 활동했는데요. 당시에 일본어 상용 정책이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한글 시를 다수 수록하는 패기를 보여줬고요. 조선문학 동인 잡지를 간행하고 문학작품 품평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후 연희전문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한 송 지사는 세계의 역사와 문학을 연구하고자 교토제국대학 사학과에 입학합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세계의 역사와 문학을 연구하고 민족 문화의 유지에 힘쓰기 위해 사학과를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대학교 생활 또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토에서 윤동주, 고희욱, 백인준 등과 함께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일제의 징병 제도를 통해 우리 민족이 군사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일본의 패전이 분명해질 때 무력 봉기를 결행하여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발언이 화근이 되어 다시금 일제의 포위망에 걸리고 만 것이죠. 그 결과 1943년 7월 10일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실력을 쌓고 있던 송몽규 지사가 교토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붙잡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의 주동인물로 송몽규와 윤동주를 비롯한 조선인 유학생들이 체포된 것이죠. 결국 조선의 독립과 민족 문화의 수호를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된 송 지사와 동지들은 좁은 독방에 갇힌 채 끝없는 강제 노역은 물론 알 수 없는 주사약을 투약당하며 간신히 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광복을 약 5개월 앞둔 1945년 3월 7일 송몽규 지사는 29세라는 청춘의 나이로 옥중에서 눈을 뜬 채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짧은 여행을 마친 큰 별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최후를 맞은 송몽규 지사의 작품은 단 3편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동아일보 공모에 입선된 꽁트 숟가락, 연희 전문학교 기관지 문우에 발표한 하늘과 더불어, 조선일보에 실린 밤인데요. 마지막 작품 밤을 낭독하며 송 지사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고요히 침전된 어둠, 만지울 듯 무겁고 밤은 바다보다 깊구나. 홀로 헤아리는 이 마음은 험한 산길을 걷고 나의 꿈은 밤보다 깊어. 호수군한 물소리를 뒤로 멀리 별을 쳐다 휘파람 분다. 식구에서 알 수 있듯 별 하나 없는 밤처럼 끝없는 어둠에 잠긴 그의 심정이 외롭고 허망하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끝내 굴하지 않고 그 어둠에 맞서 대한 독립의 꿈을 펼쳤던 청년의 젊음이 그저 존경스럽게 다가옵니다. 일제에 맞서기 위해 신문학을 배우고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 송몽규 지사도 그들과 더불어 민족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쳤는데요. 용감하고도 시린 그들의 젊음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청춘도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